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는 대단원 중에서 사례로 살펴보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진행하는 성교육 강사 김현숙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사례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중증 치매 아내를 7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증 치매 아내를 7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제 나이 68세이며 아내는 64세입니다. 아주 많은 연세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연애로 결혼하여 40여 년을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엄청 사랑하시는, 서로 사랑하시는 아끼는 그런 부부입니다. 제가 환갑이 되던 해에 아내는 갑자기 쓰러져 뇌혈관이 막히면서 혈관성 치매에 걸렸습니다. 너무 빨리 치매가 진행되어 제 손길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요양시설에 좀 맡기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평생 저와 함께 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한 아내를 낯선 곳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이 70을 바라보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저기 성한 구석 없이 몸이 아픈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보내줄 수 있을까? 아직은 아무데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는 또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는 모습들이죠. 가족들이 돌보든지 아니면 이제 요양시설에 맡기는 부분도 많지만요. 요양시설에 맡기기 전에 일단은 가족들이 많이 돌봄을 하고 계시죠. 제 주변에 또 한 분은 형제들이 그나마 자녀죠. 자녀들이 7남매가 되어서 그 어머니를 1년씩 돌아가면서 보살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살피는 집에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이제 걷어서 뭐 약값 또는 이제 생활비식으로 좀 보태주는 그런 집들도 봤어요. 또 다음 형제 가면 그 집에 또 그 십시일반 보태주고 1년씩 돌아가는. 근데 이제 이 치매나 집에 이제 환자가 있을 경우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체격이 커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욕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요즘은 이동 목욕하는 것도 있어서 이제 불러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지만 대개는 가족들이 그 일을 다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건강한 가족들도 지쳐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이렇게 형제가 많을 때는 사실 십시일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부담이 또 적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형제 중에 또 혼자 있는 분들이 거의 책임을 지고 평생을 모시는 그런 집들도 봤어요. 어쨌거나 집에 환자가 있다면, 뭐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신다면 가족들 모두가 같이 애써서 함께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심하면 뭐 의논해서 요양원, 요양시설, 뭐 요양병원 뭐 많죠. 그런데 이제 의뢰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치매라는 게 또 다른 병보다 다양한 그 상황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뭐 집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밥을 계속 달라는 분도 계시고 치매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소원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소원. 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치매는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소원대로 치매가 안 걸리면 참 좋은데 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치매라는 이 병이라고도 우리는 보지 않는다잖아요. 몇십 년 후에는 어쩌면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병으로 보기보다는 뭐 진짜 어차피 나이 들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이제 살해자분은 보니까요, 굉장히 아내를 평생 이제 40여 년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일찍 결혼해서 오래 사셨는데요. 자녀도 이제 계시고 다 계셔요. 근데 워낙에 사랑하고, 그래서, 당신 손으로 돌보고 싶다는 거죠. 아직 당신이 건강하다고 여겨지니까, 그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남의 손에, 뭐, 수발 들게 하는 거, 이거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죠. 몇 해 전에 제가 TV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 노부부께서 이제 아내가 치매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좀 그나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제 여행하는 거를 목표를 삼고 아내의 목걸이, 그 이름표, 전화번호 목걸이 하고 손을 콕 잡고 천천히 여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내가 치매만 아니면 더없이 아름답겠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손잡고 가시기 전에 고운 것을 다 눈에 넣고 가라고 여행시키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이제 치매가 이제는 특별한 일도 아니듯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부터 찾아오고 막 이러는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죠. 일본은 지금 굉장히 노인이 많은 초고령화, 우리도 초고령화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노인이 더 많은, 지금 출생하는 아이는 없고, 노인은 또 약물에 의거해서 뭐 병원 의존으로 해서 사실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2.7세.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옛날에 비하면 환갑도 못 넘겨서 막, 환갑 잔치를 거대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잘 드시라고 뭐 이런 잔치까지 여는 그런 시대에다가 지금은 칠순도 웃었고요. 칠순한다 해도 웃었죠. 팔순도 거뜬히 넘기시고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이런 노인이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노케어라는 의미, 노노케어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늙을 노자를 써요. 늙은 분이 늙은 분을 서로 보살핀다라는 거죠. 일본에는 벌써 이거 노노케어가 굉장히 일찍 됐고, 또 노노케어에 대한 의미는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제 노노케어라고 하면 다 거의 많이 아시고 계시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라는 거죠. 젊은 층들 자녀들이 있어요. 이 살해자분들도 살해자분께서도 자녀분이 계시지만 자녀에게 맡기시지 않죠. 자녀는 그냥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고 우리 둘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전혀, 물론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타의 여비, 용돈 이런 거는 자녀들이 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에 그닥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라 충분히 또 당신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문제없이 잘 또 케어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노인이 돌보는 시대고 노인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사실 앞으로 한 50년 뒤에면 65세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뭐 47%에 다다를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반은 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계신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이제 각자 생활에 또 전념할 것이며, 그죠? 자, 노노케어라는 것은 사실 연세든 건강한 노인이, 건강한 노인이, 심신이 허약하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시든지, 뭐 이런 노인들을 찾아가서 또는 뭐 함께 해서 뭐 말벗도 대드리고 또 뭐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약 챙겨드리고 뭐 병의원 동행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돌봐주는 것을 노노케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요양사들이 또 그 일을 다 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사가 하루 몇 시간씩 와서 충분히 케어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맡기시든지, 아니면 이제 평소에 노후 대책, 노후 준비를 많이 해놓으신 분이라면 뭐 실버타운, 그것도 건강할 때 가시는 거죠. 사실 실버타운 가서 식사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원스톱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해요. 단지 비용이 비싸서 쉽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노후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라면 걱정 없이 그런 데서 노부부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료라고 볼 수 있고, 같은 연령대의 좋은 또 친구분들과 사귀면서 즐기는 어떤 그런 걸 누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저렴하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이제 말벗이 되어주고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말벗 떼어주니까 같은 연령대, 물론 연세가 같지는 않으실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건강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만 이제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끼리 삶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 또 위안 삼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노노케어라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은데 가족들이 할 때가 이제 이렇게 지침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양 방문사가 요새는 뭐 이제 요양 방문사가 주로 이제 많이 돌봄을 많이 하기는 하죠. 등급받아서 신청해서 나오면 뭐 집에서 이렇게 돌봄을 주시고 하는데, 가족들이 일단 그것조차도 이제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제 지금 이런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돌볼 거에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요양원, 이제 요양시설 이런 데 맡겼을 때 매스컴에서 전해져오는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그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안 좋은 뉴스를 접했을 때는 불안한 거죠. 어떤 건가 하면 노인 학대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양시설에도 보면 평균 입소자들이 평균 연령이 뭐 81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니 이게 바로 노노케어가 아닐까. 이제 이런 학대 문제가 두려워서 아마 이분도 집에서 계속 케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돌볼 때는 진짜 보낼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맡기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학대를 당할까봐.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거기 같이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다 질 수가 없고 그냥 얘기만 듣고 있다 보니까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방문을 해보면 뭐 몸에 멍투성이가 있다는 등,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있다는 등,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거 보셨잖아요. 이제 대변을 너무너무 이제 자주 보시고 힘드시니까 그 요양사께서 거즈를 항문에다 막 이렇게 막아놨다는 이 뉴스를 또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맡길 수 없어. 거의,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의 대접을 못 받는 그곳에는 우리 아내를 맡길 수 없어. 이게 되게 크게 작동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이 들어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했던 내 몸도 상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을 돌보고 뭐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사실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었든 또는 주변 친인척이 되었든 가정에서 돌본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병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체력의 한계가 오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요양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오늘 내일 회복되고 뭐 괜찮아진다. 언제까지만 고생하면 괜찮다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1년 고생해서 회복되어서 같이 손잡고 걸을 수 있다 하면 1년 하죠. 충분히. 그죠. 근데 치매라든가 뭐 또 다른 노인성 질환 같은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제 잘 케어한다고 나아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어떤 문제이면서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내를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개인의 삶도 있잖아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인정. 근데 또 개인의 삶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노케어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이나 요양원 뭐 이런 요양시설에 보냈을 때 학대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주변에 요양병원 시설 가보면요, 케어를 잘해 주셔요. 집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 목욕 샤워 시켜드리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콕콕 샤워를 시켜드리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드시는 건 또 드시잖아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은 금방 먹었는데도 또 달라고 소리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드시는 걸 잘 드시다 보면 일단 체구가 커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시키기가 정말 힘들죠. 남성이 시켜도 버거운, 혼자 시키기에는 버거운 몸들이 다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근데 시설에 보내시면 거기서 샤워 일주일에 한 번은 꼭꼭 시켜드리죠. 약 챙겨드리죠. 식사 다 챙겨드리죠. 좋은 점도 참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일부 이제 거기서 또 일어나는 학대 부분도 놓칠 수는 없죠. 우리 케어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학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 75세 된 이제 남자 어르신이 치매로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셔요. 거기 이제 계시는데 막 힘도 쓰시고 약을 그렇게 거부를 하신다는 거죠. 약 드실 때 되면은 막 거부를 하시고 막 되게 난폭해지시는 거예요. 뭐 옆에 뭐가 있으면 던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발버둥 치고 한마디로 이제 난리를 치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약을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약을 투여하는 거 이것 또한 책임이죠. 의무인데요. 근데 이제 한날은 이분이 너무 이제 막 과격하게 밀치고 뭐 던지고 이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상에다가 팔을 이렇게 좀 묶었대요. 약을 일단 드시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환자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묶으면 그것도 이제 학대 수준. 그래서 이 요양사가 사실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인데도 어쩔 수 없이 약을 안 먹이면 그것 또한 책임을 하지 않는 거라 해서 그것 또한 처벌을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약을 먹이는 게 약을 드시게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겠죠. 약을 안 드시면 상태가 더 나빠진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결국은 학대로 이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노노케어를 하면서 막 학대의 문제 이런 게 크게
드러나는 거 사실 실상은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크게 드러나는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다 케어를 잘해 주신다고 보고 있어요. 뭐 정부 지원도 있고 또 이분을 잘 케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직업의식들이 있어서 잘 케어하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사실 노노 케어가 굉장히 활발히 잘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 문제점이 또 뭔가 하면 노노 개호 살인이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돌봐요. 가족이 돌보고 뭐 맡기는 경우보다 돌보다가 너무 지치니까 뭐 동반 자살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살해의 어떤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 한 사례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휠체어 탄 아내를 말하자면 아내는 이제 암으로 계속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간병을 했대요. 40년.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40년 간병하는데 그 남편분이 80대래요. 80대. 80대 어르신이 암을 투병하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또 오래 사시기도 했네요. 뭐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병들도 있으시겠죠. 이분을 결국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벼랑으로 가서 밀쳐서 살인죄로, 예, 살인죄로 처벌받는 뭐 이런 실형이 선고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춘천? 21년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요. 승용차가 한 대 그 몇 날 며칠째 있어서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요. 아, 이 차가 왜 여기 있지라고 가서 봤더니 그 안에 두 노인이 손을 꼭 잡고 돌아가셨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같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같이 가겠노라는 그런 뭐 유서 같은 것도 써놓고 그러고 가셨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진짜 죽어야 끝이 나는 요양보호가 맞네요. 가족 요양이네요. 돌봄이 진짜 필요한데 왜 꼭 내가 다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실까요? 그죠? 사회적으로 지원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노노 케어가 또 중요한 점도 많잖아요. 사실 중요하죠. 학대의 문제보다 살아있는 옆에 있는 가족 모두는 또 모두의 삶을 또 건강하게 영위해야 될 그런 행복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가족에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짧은 병이나 길다 보면 형제간의 우애도 안 좋아지고 서로 뭐 네가 모실래 내가 모실래 뭐 그 좋던 며느리도 심성이 막 악해지는 아들 또한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지병이 있다든지 가족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신경 써야 되고 진짜 가족 전체의 행복이 파기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노노 케어가 꼭 가족 돌봄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손길을 또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건강한 좀 불편한 거동이 힘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이런 제도 하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확장시켜서 우리가 인식도 좀 바꿔가고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점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노노케어를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챙겨주고 또 서로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소통이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안정감도 가진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나를 다 자녀도 버리고 누구도 나를 외면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관심 있게 와서 얘기도 들려주고 해서 어떤 소외감도 덜 느끼는 이런 좋은 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노케어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2004년도에 이제 우리가 노노케어 말하자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실
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말벗 해주고 그러면 건강한 노인들은 약간의 용돈 뭐 한 3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뭐 그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뭐 30만 원 정도 용돈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어를 받는 사람은 또 안정감을 느끼고 소외감도 덜 느끼고 뭐 이런 좋은 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 가고 우리가 더 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어디 시설에 맡겼다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고려장이라 해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버린다는 그런 옛 이야기도 있지만 가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단지 나의 손을 좀 들어주는 곳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면 되잖아요. 물론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에 맡겨진 분들이 더 외로워서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가족분들은 찾아뵙지 못해서 되게 안타까웠던 그런 현실들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서 드나들면서 볼 수 있고 손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삶도 좀 추구해보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시는데 단지 내 옆에 안 계신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잊어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죠.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고 평생을 같이 했던 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애틋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미 이제 일원을 바라보는 이 연세에 스스로의 몸도 노쇠해지고 스스로의 몸이 이제 이렇게 케어하지 않아도 굉장히 건강한 우리라 해도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있잖아요. 약화되고 있죠, 점점. 그래서 스스로도 약을 먹고 지탱해야 되고 스스로도 병원을 가야 되는 이런 삶이 놓여져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누군가를 케어해야 된다면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사례자분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당신 삶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옆에 사람도 소중하지만 본인이 없으면 옆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먼저 건강 챙기시고 좀 안정감 있고 스트레스 덜 받고 해야만 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옆에 계시는 아내에게도 가서 웃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언제 가나 죽어야 보내줄 텐데 이런 생각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건강 찾으시고 힘내서 에너지 충전시켜서 갈 때마다 웃어주고 재밌는 얘기 들려주고 그런 삶이 또 되면 그 또 다른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노인들이 더 많아지고 또 현실 속에서 아픔을 또 피해갈 수 없잖아요. 왜 늙어가면서 자꾸 표시를 내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노쇠해지고 기능이 약화되고 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소망이 있다면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도 많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게 어쩌면 목표일 수 있어요.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자식들에게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노노케어는 사실 외로움이나 결핍으로부터 좀 해소해가는 그런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관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중대한 해결 방안이 아닐까. 일단은 건강해야 또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 다 양방향으로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건강할 때는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이제 거기서 좀 더 쇠약해진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맑고 정신이 맑을 때 그때 가족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거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소통이죠. 소통. 가족 간의 소통. 내가 늙으면 이렇게 해달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그걸 자녀들에게 무슨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협박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거부한다라든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심폐소생도 하지 말고 수혈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하지 말고 내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이런 것도 사인을 다 해놓으시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사실 서운하고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날 준비를 막 하시고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당장 이렇게 내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시점에 갔을 때 자녀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셔야 되나? 보내야 되나? 보내면 남들이 욕하겠지? 내가 모셔야 되나? 나 근데 일도 있는데 아주 등등해. 그러면은 일 안 하고 있는 우리 올케가 돌봐야 되나? 혼자 사는 내 동생이 돌봐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형제 간에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배우자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려 정신이 없으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요양원에 입소시켜라. 그리고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봐라. 어차피 못 알아보잖아요. 사실 치매 어르신들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는 너무 멀리 외진데 두면 또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고 보고 싶을 때, 그리울 때, 할 말 있을 때 그때 언제든지 와서 손잡고 얘기해 주렴. 그리고 또 내가 그러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호흡이 멈춰지려고 할 때 억지로 심폐소생을 한다든가 수혈을 한다든가 그런 여타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안히 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공개화시키고 자녀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때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형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해달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자라고 아마 좀 더 결론을 내리는데 쉽지 않을까요?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두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파멸, 진짜 저렇게 길에서 사망하고 이러면 그 자녀 가슴에 또 못 박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게끔 나이 들면 당연히 있어지는 일이려니 하고 우리 스스로 나이 들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모아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아닌 마음의 준비를 일단 가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매를 두려워하죠. 사실 실버 세대들은 다 난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3권, 3금, 3행이라는 얘기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사부작 걸어도 좋으니까 운동을 하라는 거죠. 운동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조절이겠죠. 채소, 생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면 좋다는 거죠. 고기, 물론 이제 이가 성하지 않아서 고기도 못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생선이나 채소를 많이 드셔서
또 이제 에너지원을 키우고, 물론 고기도 드셔야 돼요. 드시고, 이제 고기보다는 야채 쪽에 좀 더 많이 이제 드시고,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드심으로 해서 소화도 잘 시키고, 변도 잘 보시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독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큰 글씨라도 읽으려고 애를 쓰시고요. 뭔가를 써보시려고 애를 쓰시고요. 뭐 자서전 쓰실 수 있을까요? 자서전. 나 이때 어땠지? 이때 어땠지? 나는 나의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거를 그냥, 아니면 오늘 선한 일, 오늘 내가 한 일, 뭐 이런 거라도 좋으니까 글을 남기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거, 책을 읽으면 또 좋겠죠. 책은 또 충분히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읽으면서 독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독서, 권하고 싶어요. 자, 뭐죠? 운동. 그 다음에 식사 조절. 그 다음에 독서. 이거는 권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금지해야 될 거는 뭐 다 아시겠죠. 뭐 술, 음주, 그 다음에 뭐 담배, 예, 금연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금하면 좋을까요? 뇌 손상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넘어지면 골절이라 하거든요.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도 골절. 그러다가 머리 받치면 이제 뇌 손상이죠. 이 뇌 손상 있는 게 사실 혈관성 치매라든가 뭐 이런, 사실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이 노인성 치매라고 오지만, 노화에 의해서. 근데 이 혈관성 치매는 사실 건강 관리 안 하고 뭐 다친다든가 이랬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방할 수 있잖아요. 한 21% 정도 되는 이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이 깨끗해야 되는 거. 그래서 청열, 뭐 주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혈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어떤 혈전이 뇌를 막지 않도록, 혈전이 돌아다니다 뇌를 막으면 우리가 뇌졸중이 오잖아요. 그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화 과정에서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행, 3가지 행할 것이죠. 건강검진 항상 하셔서 내 건강이 어디쯤에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 자주 드나드시는 게 좋은 일일 거예요. 그죠?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때그때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여행 가고 대화하고 친구랑 수다 떠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걸 행하시라는 거죠. 부부간에, 부부간의 대화. 뭐 쓸데없는 얘기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뇌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뇌 손상을 좀 막아지는 그런 경우니까 많이 대화를 하셔요. 옆집 할머니 뭐 누구라도, 아이들과도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소통이죠.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치매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뭘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왜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 라는 조짐이 보인다면 보건소 가서 치매 검진을 해보시고, 그리고 건망증입니다 하면 생각을 하려고,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를 하고 체크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행하면, 333 원칙이라고 해요. 3가지 권할 것, 3가지 금할 것, 3가지 행할 것을 내 일상에서 잘 행했을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노인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져야, 남을 위해서 돌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성인성 질환 40대부터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음하지 않고 흡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걸 막아야 되겠죠. 이 우울증이 되게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우울하시지 말고요.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요. 많이 일부러 웃잖아요. 웃음 치료 막 일부러 생겼죠. 일부러 많이 웃으시고요. 박장대소 이런 거 하면서 전신을 움직여줘서 나의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를 하셔요. 취미 활동을 하시든 그림을 그리시든 뜨개질을 하시든.
그리고 나가서 봉사를 하시든, 예,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몸을 사용하고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덜 늙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좋은 취미 활동하고 타인에게 봉사를 했을 때 그때 아름답게 늙어지는, 익어가는 그런 우리 노후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부 감당해야 될 삶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삶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좋은 시설에 보내시고 보고 싶을 때, 마음이 내킬 때, 그리울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모셔다 놓고 당신 삶을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주변에서 다 말씀하시는 것들, 그 말씀이 맞거든요. 남은 삶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세요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시고요. 아내를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아내도 아마 바라실 거예요. 예, 건강한 삶을 보내시기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 모습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오셨으니 이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좋은 장소에 모셔놓고 마음을 나누고 보고 싶을 때 손도 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 시간 집에서 돌보던 그 많은 시간을 당신 건강 챙기시고 취미 활동 하시고요. 아내를 더 잘 보내주기 위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함께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잘 익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화이팅 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